상은 언제나 받으면 기쁩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상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한 작은 보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좀 더 교육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거창한 교육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경북대 부임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것을 되돌아보면 제가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전달하긴 하는데 학생들에게 확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고, 그런 왜 그런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을 전달하긴 하지만 학생들 수준에서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개념들이나 이론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맥락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런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강의 내용을 조금 많이 보완을 했고, 지금도 매 학기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상당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강의 내용도 검토하고 내용도 갱신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육이 좀 더 가치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는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준비된 교육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저의 경험 속에서 수업하는 과정들을 좀 되돌아보고 또 그것들을 반성하고, 또 학기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강의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강의를 개선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교육자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수업을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일부 수업은 그 다른 교수님과 팀 티칭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수업은 강의식과 과제 중심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맞추어서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의식 수업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게 된 건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는 사범대학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과목을 이제 학습한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좀 학생들은 다루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개념들을 좀 잘 설명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임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어떤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상당히 선호하지만, 이게 진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수업을 했을 때 수업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을 다 커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식 수업이 조금 더 또 주된 걸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실험 실습 수업 같은 경우 저는 좀 과제 중심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이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 형태의 어떤 과제를 부여를 하고요. 그런 과제는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비대면 환경에서 수업하는 것에 적응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특별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막상 떠오르지는 않지만, 좀 비대면 환경 속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수업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LMS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진행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 실험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 실험 실습은 대면 수업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비대면을 희망하더라고요. 컴퓨터실에서 실습을 기존에는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비대면 환경에서 실험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이제 상업용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학생들 개개인들이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판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실험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재구성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 나름의 노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 학기 초에 그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수업 자료에는 이제 강의 노트도 포함이 되고, 수업에서 핵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읽기 자료도 포함을 합니다. 특히 읽기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나눠주게 되면 학생들이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그 단순 요약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과제를 좀 자주 부여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제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 수업 매체는 없는데 이제 뭐 공간 분석이라든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실습 과정에서 좀 이제 학생들에게 친근한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지역 사회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험 실습을 하고 이제 뭐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좀 학생들에게 친숙한 그런 이제 자료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하고 개론 수업하고 그다음에 전공 심화 수업을 조금 달리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제 교양이나 개론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세세한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수업이 목표하는 바를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달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가 반영이 된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전공 심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과제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학습에서 다루었던 주요한 개념이라든지 이론들을 학생들 스스로의 언어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실험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형태의 어떤 이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형태의 과제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그 문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후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뭐 결과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주제 선정을 하면 이 주제 선정과 이 과제 진행 방향에 관련된 발표를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그 진행 과정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를 진행을 해서 좀 일종의 완성된 형태,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돕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뭐 조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자리를 이탈한 학생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속한 곳이 이제 사범대학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 이제 임용에서 기존에 이제 그 다루어졌던, 그러니까 그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임용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집중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그냥 이제 실험 실습 절차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개개인 학생들이 이제 그 실험 실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지도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뭐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도가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발생하고 있는 어떤 현안과 연결시켜서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대면으로 수업할 때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도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 반응을 제가 이제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아도 사실 그게 이해를 했는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입니다. 제가 지난 1학기 때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저도 되게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한 400여 건의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거의 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오래됐는데 답을 늦게 해주면 또 학생들이 이게 어떤 실시간에 가까운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다 보니까 또 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의 즉각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고, 물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도 했고,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내용을 정리하고,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후에 이제 그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거의 한 페이지에 가까운 질문을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하면서도 이제 저도 스스로 이제 또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질의응답 게시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토론 같은 경우는 시의성 있는 이제 그런 주제로 토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북문 근처에 이슬람 사원과 건립과 관련된 그런 이제 것들과 연관해서 이제 난민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시의성 있는 토론 주제들을 제시를 해서 이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라든지 아니면 시험 같은 경우, 특히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범대학에서 GTU 글로벌 티처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발주한 이제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예비 교사들에게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심어줄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좀 살펴보니까 사범대학 내에 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규 교육 과정을 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사업을 맡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좀 강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내용도 좀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제 GTU 사업에서 만들어냈던 이런 것들을 좀 외부에 확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개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개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개발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온라인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이 거점국립대학의 수업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개발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거점대학 수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었고요.
어,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O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강의 내용들이 이 수정갱신되는데 그 강의 내용의 수정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는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질의응답 내용을 쭉 진행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학기 말에 다시 한번 이제 방학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잘못된 오류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강의 자료를 좀 갱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갱신을 해서 좀 최신의 어떤 그리고 갱신된 동영상이나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이게 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정원이 한 70명 정도였고요.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한 150명 정도까지 그리고 거점 대학 수업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고요.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학생들이 하는 이제 그 수강 꾸러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강의 신청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언제부턴가 모니터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강이 끝나면 학생들이 증원을 아주 많이 신청을 합니다. 때로는 거의 뭐 50명 이상, 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증원을 요청을 하면서 이런 수업에 개발해서 운영하는 수업에 대해서 이제 학습자들의 수요가 좀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저도 그 이제 공고를 보고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수상을 받았구나 해서 좀 상당히 기뻤습니다. 제가 수업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르게 이제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다양한 문화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같이 이렇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문화 감수성을 좀 저는 심어주고 싶었고 특히 예비교사들에게는 이제 이 지금 사회가 다문화되는 만큼 그다음 교실 환경도 다문화 상황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다문화 환경으로 변화된 교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교사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싶었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고민을 좀 깊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수업을 통해서 목표했던 바이고요. 이 수업 자체가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앞으로의 교육, 글로벌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교육이 어떻게 될지도 좀 같이 학생들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다문화 교육에서의 어떤 이 핵심은 이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 특성 이런 것들에 민감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형태의 개별화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문화 교육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게 다문화 교육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어떤 교육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이 이제 개별화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계속해서 교육이 지금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하고 이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 현장성, 비대면 환경에서의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막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호작용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격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저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내가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면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채팅창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화면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써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정도로는 사실 현장성을 담보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19가 뭐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뭐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비대면 환경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저의 바람인데요. 이제 대학 차원에서 이렇게 비대면 환경에서의 어떤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교수 방법,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 강의라든지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이제 대학 구성원들 전체가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을 찾기보다는 이 강의의 내용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바꿔나가면서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이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교수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 방식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라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조금 뭐, 이제 내용의 질을 높이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현재 이슈화되는 것들을 이제 강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계속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이 강의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저는 거의 서술형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형 문제를 다 읽고 학생들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시 그것을 나누어져서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적을 제가 산출해서, 사실 제가 수업 쭉 진행하면서 경북대 와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성적과 관련된 일을 거의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성적을 LMS 메시지 혹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성적을 문의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뭐 이제 뭐 특히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문의를 하게 되는데, 성적 문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서의 어떤 평가 지표별로 그 학생이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얻었고 이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하거든요. 뭐 이제 간혹 이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규정에서 이제 정한 등급의 어떤 비율을 다 이제 맞추어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을 바꿔달라는 학생, 예를 들면 뭐 이제 B인데 이제 A로 바꿔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게 이제 학사 규정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부여를 했고, 이제 성적을 바꿔줄 경우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이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론하거나 또 다시 이렇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 배우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 적용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실험 실습 수업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지리교육 야외 실습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뭘 하냐면 이제 뭐 답사를 가서 어떤 현장을 관찰할 때 이제 거기에서 활동지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문지리 분석법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자료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제 이 결론을 도출하고 하는 거. 그리고 지리정보론과 같은 경우는 이 이제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한국지리든 세계지리든 그 수업 모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교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어떤 이제 교과서만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강의식 수업을 탈피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기기들을 좀 활용하고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이 교실의 어떤 그래 벽에 갇히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업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실제 토대를 둔 예비 교사들이 실제 토대를 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육 역량을 길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급적 저는 이제 그 신청을 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고, 물론 들은 것이 다 수업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그냥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수업 내용이 이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과 관련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질문하지? 그때 그 강사분이 했던 것 중에 내가 하는 많은 질문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질문하는 행태를 조금 이렇게 이제 성찰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야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이제 그 의미 있게, 그리고 또 수업에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는 이제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건 뭐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가 뭐 학생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교육자들도 교수들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 속에서 이렇게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그 현대 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의 내용들을 좀 이제 개선하고 싶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기법과 관련된 건 이제 뭐 제가 실습 수업을 또 진행을 하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어떤 최신의 어떤 그런 이 분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툴들을 좀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교육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